첫 번째로는 문자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자람테크놀로지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52,0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20%시네요. 물 타도 될지 그 여부를 저희에게 여쭤봐 주셨는데요. 우선 12월 24일에 이 종목이 56,400원까지 봤었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는 1.79% 올라오면서 45,5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 우리 시청자님 봐보니까 꽤나 고점에서 진입한 게 아니신가 싶기는 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지금 단가를 낮춰서 탈출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전문가님 보시기에 자람테크놀로지 앞으로 어떨까요? 물 타게도 괜찮을까요?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뉴로모픽 반도체라고 해서 다소 좀 어떻게 보면 낯선 반도체이기도 하죠. 한참 네.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기는 했었는데 뭐 인간의 뇌의 구조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반도체다. 뭐 사실 제가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네네. 네, 이제 그러한 시장 이슈를 가지고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결국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반도체 섹터의 순환매가 필요한 종목입니다. 즉 이 종목이 좀 힘있게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게, 아니 채스님이 그때 60일선 붙은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 다 괜찮다, 그런 것들 아무거나 사도 된다 뭐 이랬는데, 아니 보니까 어떤 얘들은 금방 가는데 내 거는 60일선 붙었는데 안 가고,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반도체 섹터의 순환매의 중심에는 AI 반도체거든요. 결국 HBM이라던가 CXL, 온디바이스 뭐 이런 쪽으로 먼저 순환매가 도는 거고, 결국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에 현재 지금 중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에서 약간 좀 버려진 느낌이거든요. 그냥 너네는 반도체 회사는 맞지만 AI 반도체는 아니야. 약간 삼성전자의 입지가 이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나면 이제 삼성 뒷부분에 말을 할 것 같지만, 삼성전자가 한 57,800원 위로 올라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 반도체 패키징 관련주들이라던가 뭐 자율주행 칩을 만드는 반도체 회사들, 뭐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전체적인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지금 자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그래도 얘는 AI 반도체만큼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최근 한번 움직임을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은 징글징글하게 하락하다가 60일선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대부분 지금 60일선 타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이 종목은 그래도 작년부터 좀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지만 보통의 종목들은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진입 가격이 52,000원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이거는 이제 이 240 저항을 한 번에 돌파할 거다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아쉽죠. 그러니까 원래 장기 이평선이라는 건 보통 한 번에 돌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이렇게 60일선 돌파하는 것만 해도 많은 시도 끝에 돌파를 했고, 120일선 돌파하는 것도 오랜 시간 끝에 돌파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보다 더 강력한 240 저항선을 이 종목이 한 번에 뚫고 날아가긴 힘들겠죠. 자, 즉 근데 이제 이 종목을 한 번에 뚫고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으로 저항 바로 밑에서 사셨는데, 보통 종목을 매매할 때는 이런 걸 이제 보통 돌파 매매 관점으로 들어갔다라고 보는데, 자, 돌파 매매를 들어갈 때는 돌파를 못하면 자르든가, 아니면 애초에 여기서 들어갈 때 만약에 돌파하고 안착하는 걸 보고 매수를 하기에는 돌파하고 그냥 바로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보통 첫 매수를 이럴 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매수를 하면 최소한 이 아래서 이제 밀렸을 때 이 추매할 구간, 분할 매수 구간 정도까지는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정도 자리 나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지금 52,000원 정도인데 지금 추매한다?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일단은 급격한 상승의 절반 정도 라인이 어디냐면 한 41,000원 정도 라인? 한 요 정도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또 어설프게 갭자리 하나 보이는 것 같네요. 자, 그럼 41,000원 정도 라인까지 이 종목은 살짝 눌림을 줬다가 이렇게 우상향 추세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종목은 이런 종목도 이제 상승할 때 이 상승 추세라는 걸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 종목도 지금 이제 우하향이 끝나고 얼추 상승 추세를 만들어낸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고점을 재갱신하는 패턴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보다 이제 살짝 조금 더 내려가서 한 42,000원? 41,000원? 요 정도까지도 좀 밀렸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구간부터 해서 한 4만 원 정도 라인까지
요 정도 라인까지 좀 추매 여력이 있으시면 한 4만 원 정도까지 요 구간으로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량의 한 1배수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 20%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한 10% 정도 비중을 5% 쪼개서 이 사이 구간에서 좀 추매를 하시면 평단이 좀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평단이 한 4만 8천 원 정도 선으로 낮아질 텐데 그랬을 때 여기서 얘가 기술적 반등만 나와도 지금 물려있는 평단가까지는 갈 거거든요. 그럼 평단가가 왔을 때 본인이 여기서 추매했던 물량 있죠. 추매했던 물량은 본인 평단 오면 덜어내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만 가지고 5만 5천 원 정도 라인까지는 좀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주식은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방송을 보면 뭐 목표가가 막 진짜 50% 100%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겠지만 그거 올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매일 주식창 보시잖아요.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시면서 그냥 마냥 올라가면 좋지만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생겼을 때 내가 못 버텨요. 계속 손실했다 본전 왔다 손실했다 본전 왔다 이러면은 결국 수익으로 갈 종목도 내가 지쳐갖고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그냥 사놓고 이 종목은 좋으니까 어디까지 갈 거야 하고 그냥 마음속에 묻어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밀릴 만한 자리에서는 조금 줄이고 또 반등할 만한 자리에서는 좀 더 사고 이런 식으로 애초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종목을 항상 접근하는 버릇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추가 매수는 내가 생각했던 범위 밖으로 넘어갔을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사는 걸 추가 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분할 매수는 애초에 처음부터 내가 100만 원 사겠다 생각을 했으면 3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나눠 사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잡고 들어가는 게 분할 매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방송에서 나온 종목들도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자주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시청자님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반도체 종목이라고 설명 주셨어요. 지금 구간부터 이 4만 원 라인 안쪽에서 추가 매수로 단가 한번 낮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평균 단가 4만 8천 원 정도로 맞춘 다음에 이 지점 온다면 우선 추가 매수한 분량은 덜어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남은 물량만 5만 5천 원까지 끌어보도록 할게요. 수익 보고 나오시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팅 한 통 받아보도록 할게요. 홈런볼님 어서 오시고요. 과자 홈런볼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좋아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해성 DS 보내주셨고 매수가는 3만 5천 원 그리고 비중 15%시네요. 탈출하고 싶은데 추가 매수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손절해야 하나요? 아님 3만 5천 원까지 올 수 있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이미 한번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추신 상황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량을 더 넣을 여유는 없으신 것 같아요.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날씨 더울 때쯤 진입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우선 오늘 시장에서는 25,8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님 보시기에 이 해성 DS는 35,000원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종목도 반도체 관련 기업이죠. 네. 자, 아까 앞부분에 반도체 얘기를 했지만 이게 그 삼성전자를 따라다니는 반도체인지 아니면 AI 반도체 쪽으로 묶여 있는지 그게 좀 중요한 거예요. 해성 DS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쪽에 좀 더 비중이 많은 종목, 따라다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종목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네, 삼성전자 가면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결국에 지금 삼성전자가 횡보 구간에 우하향을 끝내놓은 상태에서 횡보 구간에 진입해 있고 이번에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도 있고 뭐 다양한 로봇 관련주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올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 좀 부단히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좀 같이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해성 DS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앞부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5만 8천 원 넘어가면 사실 6만 8천 원, 뭐 7만 원 이 정도 선까지는 되게 쉽게 우하향할 수 있을 거고요. 과거에 지금까지 역사상의 흐름을 봤을 때 삼성전자는 이번에 5만 8천 원 넘어가고 나면은 정말 전고점을 넘는 우상향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런 상승 추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해성 DS라던가 기타 반도체 관련주들, AI 반도체 섹터로서 수혜를 받지 못했던 그런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뭐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이런 얘들 같은 경우도
다 따라서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35,000원 정도 라인이 평단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제가 60일선 돌파하면 120일선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래서 제가 1월달 방송 시작했을 때부터 혹은 제가 회원들한테는 12월 달부터 말했던 것 같아요. 60일선 돌파하는 반도체 사라고. 그래서 예전에 한미반도체를 여기서 추천을 했던 거였고 한미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자, 이 종목도 똑같이 60일선 돌파하고 120일선 찍고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종목이 이제 뭐 끝난 건가?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이 과정들이 추세를 바꿔가는 과정인 거예요. 지긋지긋한 우하향을 끝내고 횡보 단계 짧게 거치고 지금 우하향 추세 횡보 그리고 이제 우상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정 같은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매일매일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중간에 무조건 크게 막히거나 한 번 조정을 줬을 때 너무 낙폭이 크게 나와요. 이제 그리고 그 재차 반등을 못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아래로 하락세를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급격한 상승보다는 완만하게 고점을 야금야금 올리고 저점을 올려가는 게 중요해요. 저점을 올린다라는 거는 중간중간 조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121선 뚫나 싶었는데 또 밀리니까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뭐 가장 좋은 건 혹시 저랑 혹시 저의 회원분들이시라면 제가 항상 혹은 영상에서 많이 말하잖아요. 갭은 뭐다? 진리다. 그냥 여러분들 주식을 딱 봤는데 이 종목이 망할 회사 아닌 것 같아. 근데 돈도 좀 벌어. 근데 차트를 봤더니 이렇게 주가 사이에 빈 공간이 덩그러니 있네. 근데 이걸 빠진 이유를 그럼 한번 찾아봐야 돼요. 너는 왜 여기서 이렇게 빠졌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 종목이 갑자기 뭐 예를 들어 뭐 유상증자를 했다더라, 뭐 감자를 했다더라, 뭐 법적 공방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악재로 빠진 갭자리라고 하면 그러한 리스크가 해소돼야 메꾸겠죠. 하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월 5일 날, 자 8월 5일 날 개파락하면서 무너졌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시장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뭐 하락석기 걸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 그런 식으로 그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할 때 보였던 갭자리가 32,000원 라인이고요. 그 자리가 주봉 갭자리이기도 해요. 일봉 갭자리는 전날 저가보다 시초가가 낮으면 갭자리가 보통 생기죠. 근데 주봉 갭자리는 일주일 저가보다 월요일 시초 가격이 더 낮아야 생겨야 되기 때문에 주봉 갭자리는 만들어지기 정말 힘든 거거든요. 월봉 갭자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주봉 갭자리까지 32,000원대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라면 사실 지금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그래 갭자리 있으니까 여기다가 추매해서 33,000원 아래로 맞추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거래량이 없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거래량 없는 이 종목에다가 돈을 더 넣어서 돈을 묶어 놓는 것보다는 그 돈을 다른 곳에 활용하는 게 좀 더 기회비용 차원에서는 이득이 맞거든요. 근데 본인이 뭐 어차피 저는 그냥 매일매일 매매하는 거 이런 거 잘 안 하고요. 그냥 사놓고 놔두거나 이런 게 더 마음 편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은 평단을 33,000원, 32,500원 정도 아래로만 낮춰 놓으신다라고 하시면 사실 탈출하시는 데는 지장 없을 거예요. 뭐 손절을 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손절을 한다라는 건 이 종목을 팔고 다른 반도체로 넘어간다라는 의미인 건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종목은 언제 힘있게 갈까라는 게 궁금하시다면 삼성전자만 쳐다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58,000원 위로 넘어가면 조만간 해성 DS 얘도 32,000원, 33,000원까지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종목으로 보여지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삼전이 58,000원 그 윗구간으로만 올라준다면 해성 DS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걱정 마시고 우선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 또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님 어서 오시고요. 셀트리온 주셨네요. 매수가는 21만 원 그리고 보유 비중 18%시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셨는데 우선 오늘 상담은 셀트리온으로 주셨지만 아마 셀트리온 제약도 함께 보유 중이신 것 같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1% 밀려나면서 종가 18만 원 선에 와 있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한번 설명 주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박스권으로 매매하기에 정말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의견 주셨었는데 우선 우리 이성민님 단가는 21만 원이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만약에 사실 제 회원이면은 네. 제가 명치를 때릴 것 같은 용납할 수 아이고, 없는 아이고, 아이고. 평단가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셀트리온을 좀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조금만 신경 쓰면은 수익 보고 나오기 되게 좋고, 그러니까 좀 느린 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쉬운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21만 원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일전에 그 셀트리온 아마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거 합병 이슈 때 막 한참 올라갈 때 뭐 그럴 때 따라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21만 원 선이고 그 뒤로부터 터치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거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지금 21만 원 이 평단가조차 사실 알고 보니 과거 뭐 27만 원, 30만 원 한때 막 셀트리온이 그 국내 제약사를 주름 잡고 제약바이오 하면 떠오르는 거 셀트리온밖에 없는 그 시절에 셀트리온을 사셔서 진짜 고생해서 춤에 조금씩 하시다가 지금 평단 21만 원 이제 맞추셨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21만 원 정도 평단가라고 하면은 사실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내가 여기에 평단 지금 비중이 한 20% 가까이 되는데 여기다 내가 추매를 더 할 수 있을까? 셀트리온 제약까지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얼추 계산을 해봐도 셀트리온 제약에 지금 본인 투자금의 거의 한 40% 가까이를 넣고 있는 건데, 여기다가 뭐 제가 그냥 얘 박스권이고 얘는 어차피 20만 원 다시 올 거니까 뭐 추매를 해서 평단 낮추세요. 지금 얘 자리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게 사실 그렇게 와닿는 조언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주봉 차트 딱 켜놓으면 그냥 대놓고 셀트리온 저는 그냥 16만 원에서 16만 5천 원까지 항상 떨어지고요. 항상 20만 원 정도 선까지는 한 19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요. 이거를 지금 1년째 반복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 패턴이 너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접근 방식은 너무 간단한 게 한 19만 3천 원, 19만 4천 원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니까 여기 오면 일부 파는 거예요. 그냥 여기 뚫고 가면 그때부터 더 갑니다. 여기 뚫으면 그때부터는 1년 동안 박스권을 그었기 때문에 훨씬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 질문하신 분 평단가보다도 훨씬 더 갈 겁니다. 여기만 뚫으면. 근데 이번에 뚫을까요? 아니면 다음번에 뚫을까요? 아니면 다다음번에 뚫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뭐 셀트리온이 지금 최근에 다양한 사업 분야 신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복제약 뭐 다양한 사업 분야로 지금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이슈들은 많아요. 근데 원래 셀트리온이 좀 언론 플레이를 좀 잘하는 기업이어가지고 마냥 뉴스만 보고 이번엔 뚫을 거야라는 그런 확신을 갖기엔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보면 이 종목이 한 19만 4천 원 정도 왔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손실이 한 21만 원이니까 한 5% 정도밖에 손실이 아니죠. 그러면 내가 비중이 18% 갖고 있는 거에서 한 5% 정도 비중은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손절은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올라갔어. 그러면 그냥 체스말 듣고 손절했다가 5% 날려 먹었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남은 물량 갖고 쭉 들고 가세요. 그러면 앞전에 내가 비중 5% 정도 일부 손실을 봤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비중이 13%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내가 22만 원 선까지 쭉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기대 수익 앞전에 내가 일부 손실 친 거를 극복하고도 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아무 대응도 안 했어. 아무 대응도 안 했는데 이 종목이 다시금 만약에 박스권 하단 자리인 16만 5천 원 뭐 여기까지 떨어져 봐요. 그러면 나는 본전까지 거의 다 왔는데 또 손실이 2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손실이 준다, 손실이 는다, 손실이 준다 이것만 반복하다가 본전 오면 아마 질려서 파실 거예요. 그러다가 날아가면 역시 내가 팔아서 날아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항상 주식은 중요한 게 구간 대응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돼요. 내가 구간 대응을 안 해도 되는 평단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정도면 기다리면 와요 라고 하는 제가 말하는 그 정도 평단이면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본인 평단이 21만 원이고 본인 평단을 지금 뭐 19만 원 아래로 맞추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막힐 만한 자리에서는 일부를 팔고 밀리면 다시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말씀드리면 한 19만 3, 4천 원 정도 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량의 5% 정도는 그냥 손절하세요. 혹시 그리고 241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이 종목이 만약에 19만 5천 원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차라리 그때 다시 사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그 다음부터 남은 물량 가지고 쭉 끌고 가시면 되고 아마 이 종목이 19만 5천 원 선 위로 금요일 날 종가가 마감되면 그때부터는 22만 원 혹은 그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19만 3, 4천 원 여기서 비중을 5% 줄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박스권 상단을 돌파 못하고 또 밀려요. 그러면 박스권 매매의 핵심은 박스권 중단 자리에서부터 하단 자리까지 재매수거든요. 그럼 이렇게 대충 선을 그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럼 이 종목은 현재 지금 박스권 중단 자리예요. 그럼 셀트리온은 지금 사도 되는 자리인 거거든요. 신규 진입이. 이 아래 박스권 매매에선 이 아래 구간 딱 중하단 중간 자리에서 선을 그어 놓고 아래 구간에서는 사서 모으고 윗 구간에서는 나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19만 3천 원 왔다. 그럼 일부는 5% 팔아놨던 거를 18만 원 아래로 다시 채워가시면 돼요. 그러면 평단이 낮아지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 훨씬 계좌 상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되게 쉬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쉽고 올해 아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자, 왜냐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그 코스피, 코스닥이 좀 힘있게 지수가 올라가려면 국내 메인 섹터라고 불리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가 움직여야 되는데 제약바이오 지금이야 뭐 알테오젠, 뭐 유한양행 뭐 이런 쪽이 잘 나가지만 한때 제약바이오의 한 축은 셀트리온이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 지수를 상승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할 때 셀트리온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타이밍에. 자, 셀트리온 제약도 그러면 한번 가볍게 봐드리면 셀트리온 제약 저희 시청자님께서 마이너스 한 50%시라고 하시거든요. 매수가 13만 원이라고 하십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자, 매수가 13만 원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이건 마이너스 50%가 넘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종목을 뭐 예를 들어서 7만 5 최소한 그러니까 뭐 여기 8만 7천 원의 갭자리가 존재하니까 그러면 언젠가 뭐 또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하고도 합병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도 돌던데 그러면은 제가 평단을 8만 5천 원까지 맞춰볼까요? 라고 해도 그러려면 지금 가지고 계신 수량의 똑같은 금액을 또 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0만 원을 셀트리온 제약에 넣어야 이 정도 갭자리 수준으로 평단을 낮출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그냥 뭐 다음부터 뭐 세월이 해결해 줄 겁니다 하고 그냥 묻어놔도 상관없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식의 대응은 저는 별로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셀트리온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매매하는 게 되게 잘못된 게 셀트리온을 갖고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을 왜 살까? 저는 이제 같은 섹터인 종목, 특히 이렇게 완전 똑같은 종목은 같은 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반도체 뭐 예를 들어 제가 히토류 얘기했다고 히토류 관련주 뭐 3-4개를 다 사놓고 그걸 분산 투자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추매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차라리 여기 추매할 돈을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신규 진입을 해요. 다른 종목 신규 진입해서 지금 그럼 주당 손실이 8만 원이잖아요. 엄청난 손실이죠. 그럼 내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10만 원 보면 셀트리온 제약을 한 주 팔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종목 10만 원 수익 본 걸로 셀트리온 제약 8만 원 손실했으니까 그래도 2만 원 남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종목을 조금씩 갉아내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그런 거죠. 이렇게 장기 평선 저항 구간에서 일부 팔고 밀리면 다시 잡고 이게 가장 좋지만 지금 이 정도 손실권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거 못 하실 거예요. 제가 뭐 121선 오면은 뭐 비중을 줄이고 밀리면 다시 잡고 하세요라고 해도 손실이 마이너스 60% 70%인 종목을 어떻게 그렇게 본인이 터치를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건 힘든 단계니까 일단은 8만 7천 원 정도까지 오면은 거기서 비중을 좀 많이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전까지는 이 종목을 신규 진입하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내가 수익을 봤어. 그러면 그 수익금만큼 이 종목을 한 주씩 털어내요, 그냥. 그렇게 야금야금 갉아내다 보면 또 금방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린 종목, 손실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만한 가격대고 대응하시면 더 큰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추매보다는 차라리 다른 거 수익 보면은 조금씩 갉아내는 방식으로 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질문하신 분의 상황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구간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만 원, 19만 3천 원에서 4천 원 선에서 5% 정도는 덜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박스권 중하단이죠. 18만 원 아래에서 덜어낸 비중만큼 다시 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의 비중이 더 싣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본 다음에 수익 본 만큼 이 종목을 덜어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87,000원 온다면 이 자리에서는 비중을 한번 크게 축소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성민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보시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